안녕하세요, 꼬레입니다. 한국은 우리 평화와 자유를 지켜준 고마운 나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어준 것은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나서는 우리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친구를 그냥 보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째 아낌없는 지원을 하면서 항상 고마워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당시 16개의 나라가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중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가 참전했습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내전을 겪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당시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높았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기꺼이 싸우러 와줬습니다. 에티오피아에겐 상처가 있었는데요. 1935년 이탈리아에게 공격을 받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쟁한 끝에 그들 스스로 1941년 이탈리아를 물리쳤습니다. 이후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부당하게 공격당한 나라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집단 안보 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된 후 바로 강류부대의 참전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거라. 살아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전부 거기에서 맹렬하게 싸워 전사하거라.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꼭 안겨주어라 라며 파병연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강류부대는 253회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124명이 목숨을 잃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만을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나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복구 과정을 도와줬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월급을 모아 1953년에는 보육원을 설립해 전쟁으로 생긴 고아들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6.25가 끝난 후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고향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고 나라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또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바쳐 싸웠던 6.25 참전 용사들은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개발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경제력, 군사력, 선진국이 되었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조금씩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을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는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는 방역 우수국가로 코로나 진단키트를 120개의 국가가 수출 요청을 해왔지만 우리나라는 혈맹국인 에티오피아를 먼저 도왔으며 현재까지 7천만 달러의 의료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방문 당시 참전 용사들을 만나 그들의 열악한 상황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을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도 함께 뜻을 모아 에티오피아를 돕고 있습니다. 춘천, 칠곡, 화천 등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사비를 모아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손수 만들어 수십만 장을 보냈으며 화천군에서는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시에서는 1968년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에티오피아에 대해 알렸으며 현지에도 참전용사 회관을 짓고 전자기기, 의료장비, 도서지원, 성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LG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는 착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부터 LG 희망마을을 세워 5헥타르에 놀고 있는 땅을 개척해 우물을 만들고 땅을 개간해 뛰어난 농작물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감자는 처음 심은 작물임에도 대성공을 이뤄 곧장 주민들의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공급해 주민들의 생활 편리를 도왔고 2011년부터는 콜레라의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위생교육, 무료검진, 예방접종 등을 도와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 분야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은 물론 2014년부터 코이카와 함께 희망직업 훈련 학교를 시작해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교육을 하며 3년 동안 자격증 취득, 취업 등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2월 현대자동차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연간 1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의 기회를 늘려주며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확대 등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나라 지원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한국에 와본 적 없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많은 청소년들은 한글을 독학으로 공부해 한국의 의료봉사단이나 지원단체가 오면 통역을 자처하고 있으며 두 나라를 잇는 외교관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생존의 문제부터 시작해 교육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대한민국의 손길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았던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에 놀라면서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아리랑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은 만약 한국이 다시 위험에 처한다면 도와주러 갈 것이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끝까지 에티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